네, 안녕하세요. 시합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트는 보통 우리가 많이 접한 채소는 아닙니다. 피클용으로 좀 드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보통 즙으로 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채소 작물입니다. 간단하게 비트의 효능, 그리고 간단한 재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의 효능으로는 비트 100g당 하루 권장량의 엽산이 29%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00g당 열량은 30칼로리로서 상당히 적은 열량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가 이제 체중 감량, 다이어트, 그리고 혈중 개선, 그리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몸에 있는 독성분을 없애주는 이제 소염작용을 통한 해독작용,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냄으로써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비트의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은 이 정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비트 재배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시아 종묘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트 품종들인데, 교배종은 여기서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저희 아틀란 비트를 교배종 대표로 세워놓고 나머지 3가지 품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영리 목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 좀 크고 근량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단맛이 좋고 균일성이 좋은 비트를 원하신다면은 저희 아틀란 비트, 그리고 가정원해용이나 텃밭용이나 아니면 나는 그냥 즙용으로 그냥 원한다, 재배를 원하신다는 분들께서는 저희 디트로이트 다크레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단맛도 좋으면서 좀 식감도 좋으면서 약간 좀 좀 노란색의 비트를 좀 원하신다, 그럴 때는 저희 골든보이 비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를 보통 뿌리도 먹지만 사실 잎도 많이 먹는 편입니다. 보통 쌈채로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비트 잎을 가지고 물김치로 하면 상당히 맛이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쌈채소, 물김치를 원하신다면은 저희 뉴비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뉴비트는 뿌리는 저희가 일반종이나 교배종에 비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오로지 줄기 목적을 위하신다면은 저희 뉴비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골드보이 비트나 뉴비트는 사실상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으로 출하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텃밭용으로 그냥 조그맣게 즙용 그냥 먹을 정도만 하겠다, 피클용으로만 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잘 기준 나누어서 재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는 보통 3작기 정도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물론 하우스 재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3가지 작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봄 재배, 여름 재배, 가을 재배 이렇게 있습니다. 봄 재배 같은 경우는 3월에서 5월 중에 이제 파종 전식을 해서 5월이나 7월부터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작기표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아직은 좀 추운 시기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파종하실 때는 적어도 최소 9도 이상은 맞춰 주셔야 저희 비트가 생육이 맞춰지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가을 재배는 8월에서 9월에 파종 전식하셔서 11월에서 12월 달에 수확하시는 작기로 보시면 되고, 여름 재배 같은 경우는 6월에 파종 전식하셔서 10월에 수확하시는 작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하우스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 남쪽 지방에서는 제주도 지역이 워낙에 빨리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하우스로 1월 달부터 보통 파종이 들어가서 재배가 되어집니다. 비트는 이제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묘를 한 것보다는 사실 직접 직파로 들어가는 게 좋긴 하지만, 이 직파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또 듣다 보면은 직파를 하는 경우에는 워낙에 들쑥날쑥하게 자라기 때문에 못 치고 나오는 비트들은 또 계속 도태되고, 또 좋게 나오는 비트들만 계속 생육이 계속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사실 균일성이 좀 더 떨어지고 수확하실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육묘의식 재배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성장이 큰 것들은 그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그런 관리를 잘 하신다면은 직파 재배를 이제 추천하는 편이지만, 그게 좀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육묘 재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비트 종자 자체가 한 종자에서 싹이 한 2-3개 날 정도로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나중에 소금 작업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를
비트를 이제 직파를 하시거나 육묘식 재배를 하실 때 이절 재배를 하실지 아니면은 다열 재배를 하실지 이제 정해지는데 보통은 다열 재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절 재배 시 30cm 간격으로 해주시면 되고 다열 재배 시에는 주간 40cm, 열간 30cm로 해주시면 되는데 실상 이쪽 저희 남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전남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좀 좁게 심으신다는 분들께서는 보통 마늘 멀칭 비닐을 많이 사용하시고 제가 만나뵀던 농가분들께서는 보통 25cm나 아니면 28cm 간격 보통 그 정도로 하셔가지고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25cm, 28cm만 해도 상당히 비트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사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출하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멀칭 간격, 제식 간격은 그렇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하시고 나면은 이제 보통 아까 직파를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직파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한 종자에서 두세 개의 싹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소금 작업을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3번 정도 이제 소금 작업을 해주시는데 1차는 보통 3매에서 4매, 잎이 3매에서 4매일 때 해주시고 2차는 6에서 8매, 그리고 그 뒤로는 잎의 길이가 10에서 15cm 정도 됐을 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도 역시 밑거름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아시아정매 원예 봄은 비료나 아니면 무배추 전용 비료가 있거든요. 그걸 좀 밑거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웃거름 같은 경우는 보통 정식 하시고 나서 보통 비트의 뿌리죠. 비트 뿌리가 빨간 뿌리가 약간 멀칭 비닐에서 위에 살짝 보였을 때, 그때 보였을 때 복합 비료를 여러분께서 추비로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무뿌리 채소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붕소 결핍이 다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붕소도 같이 공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같은 경우는 잘록병하고 갈색 전무늬병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토양소독이나 아니면 적용 약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잎이 좀 맛있고 뿌리도 약간 달맛이 나는 그런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벌레 관리도 박멸 꼭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붕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붕소 공급. 잎이 뒤틀려지거나 아니면 생장점이 고사하거나 아니면은 뿌리 안에 검은색 반점이 생겼을 때는 그게 바로 붕소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증상이 나온다면 붕소 꼭 필히 공급해 주시고요. 저장 같은 경우는 비트 자체가 상당히 저장력이 우수한 채소 작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트를 저장하실 때는 위에 잎을 위에 줄기 밑단이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잘라주시고 이제 저장을 하신다면은 보통 5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저장이 가는 채소 작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트 재배 농가분들을 방문하면서 찍은 제가 모은 자료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사진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으로 들어간 거고요. 다 이제 하우스 재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1월 22일 날 직파로 들어갔고요. 수확일은 이제 4월 29일.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이제 걸렸고요. 파종 시 이제 하우스 2중에 수막 설치가 된 하우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무게 451g, 그리고 줄기나 일패의 길이는 67cm.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12월 말 트레이 육묘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직파한 것보다는 보통 한 거의 3주 정도 일찍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1중에 터널 그리고 부직포도 덮어준 이제 비트이고요. 군무게는 386.5g, 줄기와 잎의 길이는 56c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점에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첫 번째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인데, 이게 보통 제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로 평균적인 건 아니지만은 직파와 그리고 트레이 육묘 파종 시기도 좀 다르긴 하지만은 수확했을 때 무게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직파 같은 경우는 지금 3주 정도가 늦게 들어갔는데도 지금 군무게는 훨씬 많이 나가고, 여러분께서 무게를 생각하신다면은 직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농가분께서는 좀 직파를 했을 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도태된 비트들이 많아서 나중에 거기를 또 보식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라서 이분은 나중에도 트레이 육묘로 하셔가지고 계속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 육묘를 꼭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좀 크게 키우시는 걸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육묘를 하실지 직파를 하실지는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많이 판매가 되어 왔고 그리고 재배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ABC의 그 B를 맡았던, ABC 주스의 B를 맡았던 이제 비트였는데, ABC 주스가 당분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좀 인기가 급격하게 꺾어져 버리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비트 종자 판매가 좀 많이 감소되긴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비트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비트를 재배를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시아종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를 직접 주셔서 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마치고 나중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합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